그렇게 하다가 이제 점심 먹고 또 오후에 일하다가 저녁에 퇴근을 하는 거죠. 야근은 안 하시고. 심리학과에서 살아남으신 두 번째 생존자 선배님을 모셔왔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심리학과 두 번째 생존자 신우철입니다. 이제 회사는 지금 아모레퍼시픽 화장품 회사 다니고 있고 7년 차 됐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직무를 하시는지. 현재는 디지털 마케팅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전에 굉장히 많은 다른 일들을 했었어요. 소비재, 그러니까 화장품, 영업 마케팅을 두루두루 좀 해봤다. 그러면은 혹시 지금 다니는 회사의 장단점 같은 게 좀 있을까요? 장점은 이제 2 hours later. 휴가 같은 거. 네. 휴가가 많아요. 휴가가 많아요. 휴가가 많은 게 장점이고 그 외에도 되게 2 hours later. 큰 기업이니까 말하면 누구나 안다는 점. 단점 같은 경우는 큰 회사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생기는 일인데 경직된 부분도 있고 변화를 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그게 그렇게 생각처럼 빠르지 않은 점. 이렇게 일을 하시면서 좀 보람 있었다라고 하시는 경험들이 있으셨나요? 제가 1년차 때 그때는 오설록 사업부 소속이었는데 오. 현장 사원들을 교육하기 위한 모바일 교육 플랫폼이랑 그 안에 들어가는 영상 콘텐츠를 바닥부터 시작을 해서 다 완성을 시켜서 이제 런칭을 했을 때 정말 보람이 찾고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다니시고 있는 회사의 하루 일과가 어떻게 되세요? 보통 이제 출근하면 그날 무슨 일 할지 이제 좀 체크를 하고 혼자 하는 업무가 많은 사람들은 혼자 업무를 하고 또 회의가 많은 사람들은 회의를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 점심 먹고 또 오후에 일하다가 저녁에 퇴근을 하는 거죠. 야근은 안 하시고. 가서 심리학이 살릴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예를 들어 내가 소비자 심리를 배웠다고 해서 당장 막 소비자의 심리를 막 꿰뚫고 엄청난 마케팅을 기획하고 이거는 사실 안 돼요. 이제 심리학과는 사실 통계 정도가 유일하게 좀 스킬셋이라고 할 수 있는 정도고 통계도 사실. 저는 심리학과 공부를 한 게 저의 역량을 구성하는데 많은 부분 기여를 했다고 생각해요. 이 심리학과에서 키울 수 있는 역량 중에 하나는 되게 추상적인 개념을 논리적인 걸로 치환시킬 수 있는 역량이다 라고 볼 수가 있고 예를 들자면은 심리학 개론 때부터 배우나요? 그 조작적 정의가 네, 있잖아요. 아마도. 예를 들면 우울증이 있는 사람은 땡땡땡 하다 그러면 우울증에 있다는 거에 기준은 뭐냐, 무슨 검사 척도에서 몇 점이 나와야 되는 거냐, 이거를 좀 논리적인 개념으로 바꾸려는 노력들을 많이 하고 그런 것들을 배우시는 게 4년 동안의 그런 공부 과정인데 이런 걸 통해서 그런 좀 사고방식을 기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것들이 이제 회사 업무에서 어떻게 활용이 되냐면 요새는 퍼포먼스 마케팅이라 해서 데이터를 활용하는 것도 많긴 하지만 사실 아직도 추상적인 부분이 많아요. 20대를 타겟팅해서 무슨 바이럴 마케팅을 한다고 하면은 20대가 좋아하는 게 뭔지 사실 이렇게 누가 이렇게 규정집을 만들어 놓은 것도 아니고 데이터를 증명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추상적인 것과 이런 것들을 논리적으로 좀 정리하려는 노력, 그걸 다시 또 추상적인 개념으로 변환시키려는 노력들을 계속 해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 저는 심리학에서 배운 것들이 되게 도움이 많이 됐다고 생각해요. 찾아냈어요, 드디어. 좀 힘들었는데 좀 막막해가지고. 이제 회사 일 하시면서 사람들 많이 만나실 텐데 이런 사람이 내 후임으로 들어왔으면 좋겠다. 제 개인 호불호인데 솔직한 사람이 일단 좋더라고요. 회사에서 불필요한 의사소통을 안 해도 서로가 이렇게 좀 다이렉트하게 소통할 수 있는 사람? 그거랑 연장선으로 프로의식을 가진 사람? 근데 제가 생각하는 프로라는 건 뭐냐면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어떤 한계가 있더라도 일단 내가 맡은 업무는 어떤 식으로든 내가 할 수 있는 범주 내에서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거를 딱 해놓고 나면은 직장 내에서 어떤 정치라든지 눈치 보기라든지 이런 거는 좀 신경 쓰지 않고 또 자신의 삶을 또 잘 챙길 줄 아는, 나도 챙길 줄 알고 일은 확실하게 하는, 멋있잖아요. 사실 제가 되고 싶은 건데 후배라도 그런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선배님이 이렇게 취준하시기까지 어떤 과정이 있으셨는지 궁금해요. 심리학과를 온 것 자체가 취업에 꼬이는 선의 시작이라고 생각을. 아니, 취업하고 싶으면 경영학과에 가야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는 왜 심리학과를 선택하셨는지. 학교 과목을 선택할 때는 사실 취업이나 이런 것까지는 생각을 많이 안 했었고 이제 어머니가 상담을 하셨어요. 상담을 하셨기 때문에 심리학에 대한 관심이 좀 있었고 한편으로는 이제 경영학 쪽도 관심이 있었는데 둘 중에 뭘 할까 하다가 남들 안 하는 과를 해보고 싶은 마음도 있어서 심리학을 선택을 했죠.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복수 전공으로 경영을 하시는 네. 탁월한 선택을 하셨는데. 복수 전공을 선택할 수 있는 타이밍이 왔을 때 뭔가 하나를 더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에서 경영학과를 하게 됐죠. 심리학이 아니라고 생각했으면 전과를 했겠죠. 전 자퇴할 뻔했어요.
그러니까 심리학과에서는 이런 관점들을 배우셨다면 경영학과에서 복수 전공으로 얻은 거는 어떤 게 있으셨는지. 경영학과는 사실 되게 실리적인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 회사를 운영하는 것과 관련된 넓은 범위의 모든 것들을 배우는데 이걸 하다 보면 이제 되게 회사 관점으로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네. 심리학이 정말 사람을 파고드는 학문이라면 이 경영학은 이제 회사를 파고들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걸 운영하는 거에 있어서 좀 필요한 기본적인 기초 지식 뭐 이런 거에 대한 것들을 좀 많이 배울 수 있었죠. 이게 아무래도 그런 회사적인 거에 대한 계속 접한 사람이랑 회사 쪽에 생각을 한 번도 안 했던 사람이랑은 사고방식이 아예 다르게 자라있는 거예요, 가치관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취업할 때 조금 어려움을 겪을 수는 있는데 요새는 뭐 특히 뭐 무크 같은 걸로 하버드 강의도 들을 수 있는 시대니까 유튜브를 통해서도 배울 수 있는 부분들이 많아요. 마케팅을 공부를 많이 했다고 마케팅 잘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초적인 지식들은 사실 본인이 좀만 노력하면 배울 수 있는데 그냥 경영학만 배운 사람이랑 또 인문학을 배운 사람이랑은 다른 관점에서 뭔가를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어요. 이제부터 심리학과 나서 취직 못한다 이런 건 좀 핑계. No more excuse.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이제 꼰대가 되는. 이렇게 또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대학생 할 때 어떤 활동들을 하면서 그 경험들이 도움이 됐는지 궁금해요. 일단은 1학년 때는 과대표로도 했었고 문과대 해오름제 기획하는 기획단 활동도 했었고 저희는 이제 사과대거든요. 아, 네. 죄송해요. 그 중간에도 되게 많은 일들을 벌렸었는데 되게 우연한 기회에 IM을 시작을 하게 됐죠. 파티라는 컨텐츠는 처음이었지만 내가 기획해서 뭔가를 만들어 나간 자체는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활동이었기 때문에 이제 기획 컨셉을 잡고 그걸 파티를 준비를 해서 실제 런칭까지 시키는 과정들이 되게 회사 업무랑 비슷한 부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되게 좋았었고 또 이제 저희가 할로윈 파티를 한번 대박을 낸 적이 있어요. 매출로는 하루에 1,300만 원 정도를 찍었고 근데 그때 협상도 되게 잘해가지고 저희한테 순수하게 주어진 돈이 한 600인가 700만 원인가 있어요. 이제 요거를 이제 취업할 때 써먹으니까 너무 좋은 거죠. 그러면은 반대로 지금 만약에 2020년에 다시 대학생으로 돌아가신다면은 하고 싶으신 일이 혹시 있으실까요? 내 컨텐츠를 만들든지 사업을 하든지 좀 학생의 틀을 벗어나는 활동을 해보고 싶어요. 대학 시절에는 내가 할 수 있는 한계선을 이렇게 그어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디서 봤는데 요새 무슨 글을 읽으니까 나의 안전지대를 넓힌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안전하다고 느끼는 범위를 그 범위를 넘어서서 새로운 도전을 하다 보면은 나의 안전선이 되게 넓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뭐 정말 새로운 게 와도 아무렇지 않게 적응하고 빠르게 뭔가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정말 신이 원망스러운 거예요. 이렇게 취업이 안 될 정도로 내가 대충 살았나? 나는 진짜 대학교 때 열심히 살았거든요. 나도 뭔가 믿는 구석이 있어야 될 텐데 나는 사실 그게 아무리 생각해봐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믿을 게 없으면 나라도 믿어보자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